안녕하십니까. 당국대학교 16학번 SNR 소속 이용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마이닝 강의 2주차 시각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목차를 간단하게 보면 시각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아래서 대표적인 시각화 패키지 ggplot2 패키지를 설명드리고, 기본적인 시각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와 이에 따른 예제, 그리고 4차원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고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텍스트 마이닝,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맵, 파이 차트 등 여러 다양한 시각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각화란 무엇일까요?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에 내재된 통계적 정보를 그림의 형태로 나타내 드러내는 것이고, 이런 말도 있어요. 데이터의 단순한 나열보다 사진 한 장이 더 가치 있다. 그 말은 데이터 자체를 봤을 때는 몰랐던 사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한 장을 잘 그릴 수 있다면 해당 설명을 듣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곳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지를 한눈에 보려고 한다면 지도 차트를 사용하는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의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많은 기업에서 직원들이 갖춰야 할 기본 역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시각화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의사결정권자들이 예전에는 질문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며, 성공적인 시각화가 이루어진다면 더 심층적인 질문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뛰어난 전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도움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장에서는 ggplot2 패키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ggplot2는 대표적인 R 시각화 패키지이며, ggplot2를 통한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는 축을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고 범례 제목 글씨 등 기타 옵션을 수정합니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간단한 함수는 이와 같으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부터 기본 차트 분포도 시각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각화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막대 그래프, 선점도, 선 그래프, 히스토그램, 박스플롯은 정말 많이 쓰는 그래프이므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막대 차트인데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X축의 값을 범주형 변수로 지정하여 해당 범주의 빈도를 나타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X축과 Y축의 값을 지정하여 그릴 수 있습니다. Y축의 값으로는 평균, 비율 등 단일 통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림처럼 범주형 빈도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막대 안에 범주를 포함하여 색깔을 달리하거나 파라미터 중 포지션은 같지라는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시면 이와 같이 한 막대를 범주별로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를 한 가지 유용한 팁으로는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면 결과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범주별로 빈도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오버샘플링 필요성을 판단하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전도입니다. 선전도란 2차원 좌표상의 x, y축에 대응되는 점을 그리는 것입니다.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에 적합합니다. 범들의 컬러, 사이즈, 쉐입 등을 범주별로 바꾸어 표현도 가능하며, 삼전도를 보면 변수 간의 선형관계 혹은 군집화되어 있는지 등 변수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형관계를 봄에 있어서 회기직선 사용이 적합한지 또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 그래프인데요. 선 그래프는 시간별 추세를 표시하는데 적절합니다. X축은 시간, Y축은 연속형 변수, 선은 범주별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선을 범주별로 표시한다는 것은 현재 보이는 차트처럼 하나의 직선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직선도 그릴 수 있다는 뜻이고요. 해당 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균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는 선 그래프입니다. 해당 그래프를 보면 2020년 2분기에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당시 코로나가 창궐했을 시기라서 영향을 받았던 것일까? 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 장부터는 분포도 박스플롯과 히스토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치형 변수의 전반적인 분포를 표시해주는 차트입니다. 히스토그램과 박스플롯은 수치형 변수에 적합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예측 과제에 유용합니다. 히스토그램이란 다들 아시겠지만 도수 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X축은 계급, Y축은 도수를 나타냅니다. 해당 그래프는 부모의 흡연 여부에 따라 태아의 출생 체중을 보여주는 히스토그램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연속형 변수의 분포를 볼 수 있고 범주별로 나누어 비교도 가능합니다. 막대 그래프와의
차이점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막대 그래프는 범주형별 통계치를 그래프로 그릴 때 사용하며 히스토그램은 연속된 자료의 분포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상자 그림인데 X축은 범주형 변수, Y축은 연속형 변수로 그릴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상자 그림 또한 연속형 변수의 분포를 시각화한 것으로 히스토그램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전환시킨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스 플롯에는 다섯 수치 요약을 통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최소값, 1사분위수, 중앙값, 3사분위수, 최대값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박스는 중앙값 중심으로 50%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박스 안에 있고 1.5 IQR 내 최소 최대값 밖의 점들은 이상치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보면서 해당 변수의 수치형 데이터들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박스 플롯은 여러 개 그려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박스 플롯과 비슷한 바이올린 그래프 또한 사용해 보시면서 분포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히트맵인데 히트맵이란 열을 뜻하는 히트와 지도를 뜻하는 맵을 결합시킨 단어로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일정한 이미지 위에 열분포 형태로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수치형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나타내는 차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맵은 두 가지 유용한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상관관계표의 시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R 코드로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한눈에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히트맵입니다. 또한 히트맵은 결측치의 분포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쓰이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히트맵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vim 패키지에 aggr 함수를 쓰면 간단하게 데이터의 결측치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결측치가 랜덤하게 발생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번 장에서 말씀드릴 것은 시각화를 함에 있어서 적절한 시각화 표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픽적으로 화려하고 이목을 끌기에는 1번 그림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2번 그림처럼 필요한 정보를 기준을 지켜서 표현한 시각화가 더 현황을 파악하기에 적절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란 화려하고 역동적인 그림도 분명 이목을 끌기에는 좋지만 누군가에게 이해시키고 설명을 하는 용도로는 2번 그림이 적절하게 보입니다. 이렇듯 상황에 적절한 시각화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배울 분집 분석을 활용한 시각화입니다. 지금은 이런 시각화 방법도 있구나 하고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본적인 차트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 등을 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상황에 어떤 그래프가 유용할지 판단할 줄 알아야 하는 능력이고 어떤 그래프를 사용하여 탐색적인 자료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인사이트를 찾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한 번에 어떠한 시각화를 한다고 해서 바로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글링을 통해 여러 함수와 문법을 익히고 익숙해지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각화를 해봄으로써 여러분의 실력을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딩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시적소에 어떤 그래프를 사용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면서 다 같이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